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 하면서 중앙 집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시장 쪽보다는 이제 그 정부 위주의 이제 통제 정책이 경제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니까 시장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잘 뜨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장에 대한 주체들이 지금 시진핑 이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불만은 쌓여가고 있고 가장 큰 실수가 이제 봉쇄 정책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업률 좀 전에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특히 젊은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시진핑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 밑이거든요. 이 청년 이 실업률을 어떻게든가 실업률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리창 총리가 플랫폼 기업들 CEO들을 만나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격려할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좀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게 큰 방향성 같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21%였다는 거죠. 21.3%. 21.3%. 네. 전체 실업률 아니라. 네, 전체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네. 예. 그 끝으로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친시장적으로 경제 정책을 더 선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정치 외교전이나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더 강렬하게 이제 아마 미국에 대응해서 하지만 발톱은 숨기겠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중 간에가 근데 이슈가 다 이제 디커플링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미중 간에도 일반적인 범용 제품 입사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디리스크는 되겠지만 완전히 디커플링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걸 선별적으로 보고 산업적으로 우리 정부나 산업계의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바뀌는 그다음에 중국 경제 변화, 그다음 내년도 특히 이제 중국이 기술 자립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좀 필요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운영의 폭이 결국 정부가 풀어줘야 될 영향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